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너무나 억울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이 좀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기준에 잣대에서 엄정하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한 시점이 교묘한 건 좀 있습니다. 묘한 점이 있는 건데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의 화두가 그 장영화 사건에 다 들어 있는데 하필 요걸 얘기한 시점 자체가 그 뉴스공장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나올 때쯤이었던 거고 사실은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부르짖는 과정에서 뭔가 이런 딜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루는 과정에 화자 하나가 의혹적인 했던 거였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얘기들이 간접화법을 통해서 뉴스공장을 통해서도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조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많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 많아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냐.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 뭐 꺼낸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도 가능하고. 예. 뭐 그리고 그런 또 얘기 그런 많아지. 사실을 믿고 싶은 사람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민동기 평론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시는 과정에서 실제 대통령 이론 언급이 그런 맥락이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뭐 계속 얘기를 몇 번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장인수 기자가 나름의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방송에서 언급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 다 기자분들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이제 방송에서나 보도를 하기 전에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장인수 기자랑도 좀 아는 사이이긴 합니다만 이 조건들을 봤을 때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은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와는 별도로 그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방송 내용의 취지긴 합니다만 그 앞에 언급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한 마치 대통령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는 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장인수 기자가 추가적인 어떤 근거를 뭐 내놓든 아니면 그 정부 고위 관계자를 밝히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제 그 단계까지는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방송의 내용 언급된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다르게 해석이 될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제가 그 방송을 듣고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화 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주장을 했어요. 맞아요. 네. 이것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고위 검찰 관계자들이 조작해서 흘러내는 거다.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민주당에서 왜 이런 걸 질문했느냐, 왜 이렇게 답변했느냐 이런 걸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말고 진상조사를 해서 밝히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저도 정치비상구에 지금 출연했습니다마는 구교영 기자가 뭐 질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제가 어떻게 답변한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재수 기자가 그러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방송에서 얘기를 했을 거고 또 김어준 공장장도 확정적이다 이건 아니었잖아요. 질문을 했고 이건 만약에 확인되면 대특종이다. 큰 사건이다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되치기를 하는 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논란하고 있다. 그런 방편으로 이용을 했다. 예, 그래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구영 선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정치인들 다양하게 민주당이 아시니까 실제로 과거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 뉴스공장 김어준은 좀 어떤 존재로 각인이 돼 있습니까? 과거라고 하기에도 뭐 가장 네, 거의 최근까지도, 최근의 네. 일이죠. 그 뭐 낙곰수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뭐 성장하고는 했는데 야당 시절의 역할과 여당 시절의 역할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우리 뉴스는 아침 9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인이든 누구든 여당은 막 고위 당정이 옛날에는 새벽부터 아침부터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 뉴스는 막 그 새벽에 아침에 뭐 7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야당 뉴스는 그때는 이제 포털도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침에 지도부 회의가 끝나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야당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 뉴미디어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각광도 받고 또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제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는 이 실제로 의제 선점이라든가 스피커 역할이라든가 다양한 역할의 변종을 통해서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들이 절을 하는 풍경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 도대체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선을 네. 넘는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여당 의원들 보면 출연 안 하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나오고 네. 있고 선을 긋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 김어준 그 뉴스쇼 같은 그 뉴스 공장 같은 네. 경우는 어떤 이제 사안이 벌어지면 이걸 구조적인 차원이나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개인과 의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아, 프로그램이. 네. 그리고 의원들이 출연을 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이 이제 커지고 영향력도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어떤 야당의 의제 설정 부분이 없었던 시절에 어떤 그 간극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너무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언론 본연의 역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정치인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신의 정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자기의 어젠더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투여한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정치하고 맞물리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기댔던 곳이 여기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성찰이 필요한 지점까지 온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흐름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뉴스 공장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분출하지 못했던 의원들조차도 이 문제 이전에 통합 문제도 있었고 뉴 이재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사조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공개적으로 뉴스 공장과 김어준을 상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국면에 이른 건데 급기야는 일요일 날 민주당 상황을 보니까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 지도부죠. 주최로 해가지고 뉴 이재명을 논하다라는 토론회도 열리고 심지어 그 토론회 과정에서는 그 김어준 씨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고 뉴 이재명이라는 것을 새로운 흐름으로 주창하는 이론가 중에 하나인 함동근 교수도 출연하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저는 뭐 비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판받을 소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인수 기자 것만 하더라도 저는 김어준 공장장이 그 다음 날 최소한의 자기 방송에서 약간 그런 논란이 벌어졌으면은 전 유감 표명이나 사과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하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김어준 공장장은 비판받을 위치에 있고 충분히 이제 비판의 검증 대상이 돼야 되는 그런 위치에 올랐고 그걸 뭐 억울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또 비판의 이 방식이 방식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뭐 출연을 아예 거부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마치 악의 축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생산적인 토론이 되나? 저도 물론 이번 건을 비롯해가지고 이른바 KTV과 그 뭐 정청래 의원은 뭐 일부러 뭐 패싱을 했네. 그거를 3일 동안 방송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거를 저렇게까지 방송을 하나? 라고 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마치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이 김어준 공장장과 뉴스 공장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 예, 잘못한 부분만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뭔가 생산적인 토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어준 뉴스 공장은 제가 제일 많이 출연한 사람입니다. 의원님이요? 예. 네. 낙검수부터 정치인으로 가장 많이 출연을 했는데 임팩트가 있죠.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야당의 목소리를 방송해 주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즐겨 나갔고 최근에 봐서는 저는 저녁 프로그램 주진우 기자 라이브 주로 거기 나가시죠. 거기 나가고 네. 아침에도 한 번씩 나가요. 그런데 저는
성공적인 진보 매체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러나 이제 책임이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도 그 책임에 따르는 국민을 의식하고 좋은 방송으로 나가면 됐지. 우리 정치에서 누구 나가지 말자. 나가자. 이걸요. 우리 민주당에서 종편이 생겼을 때 TV조선 채널A에 나가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당론으로 못 나가겠어요. 네, 안 나갔죠. 네.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선출해가지고 2시간 동안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했어요. 표결 결과 나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원내대표로서 채널A 같은 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채널 TV조선에 나갔는데 지금도 안 나가시는 분이 우리 정청래 그렇죠. 정천 대표 안 대표는 나가죠. 지금도 안 나가요. 네. 그런데 그게 꼭 옳은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최근에도 저는 TV조선에서 단골로 나가요. 나는 부르면 나가요. 어디든지 나가서 그들의 시청자들에게 우리 목소리를 들려줘야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답변하고 싶은 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총탄을 맞아가면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TV조선 댓글에 그런데요. 왜 박지원이 빨갱이를 출연시켰냐 하는 게 엄청나게 오른다고 또 진행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내 댓글 봐라. 왜 TV조선 그런 매체에 나갔느냐 하고 그렇죠. 엄청나게 반대로 비난한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상관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자기가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상대방이 그걸 못하게 하더라도 치고 나가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매체에 대해서 나가고 안 나가고는 내가 결정할 결정할 문제고 문제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뭐 린치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건 언론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좀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상 직권 선언을 했다가 또 일요일만에 금세 돌아왔거든요. 왜 돌아왔어요? 그 사람 나 이제 이해가 안 돼. 아니 근데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정치 뭐 구단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니까. 많이 해보셨으니까 솔직히 금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돌아오는 거는 이거 사전에 좀 그럴 요량이 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금요일날은 그만둘라 그랬는데 일요일날 제발로 온 겁니까 이게 지금? 그 양반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금기 일례할 리도 없고 아니, 왜 돌아왔어요? 갈 때는 무슨 마음이고? 아니 근데 저는 이 언론들이 잠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두고 여의도 근처를 이렇게 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잠적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이 옛날 지역을 그런데 따져도 와서 예. 또 잘한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충북지사. 아니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했던데 컷오프한 것은 아주 잘했어요. 아니 우리 그 의원님이 아주 잘했다고 하는 배경에는 뭔가 좀 김영환 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이 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개인적 사견이 아니라 네. 공견이라도 네. 그분이 정당한 그런 충북지사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12.3 개엄 후에도 그러한 일을 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지. 제가 뭐 김영환 충북지사하고 개인적으로 물론 좋지는 않아요. 아니 왜냐면은 저는 네. 그 이정현 위원장이 거기를 공천 배제를 하는 걸 보고 넥스트 다음은 누굽니까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장동혁 했으면 좋겠어요. 장동현은 안 나가는데 아니 뭐 출마 안 하겠지만은 네 전권을 당대- 발휘해서 당 대표 몰러가라 이런 소리 해줬으면은 네 그래도 좀 괜찮죠. 아니 우리 구영삼에 보시기에는 이게 정치권에는 늘 이렇게 약속 대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증별했다가 일요일날 정권을 준다고 복귀해가지고 월요일날 충북지사를 컷오프한 이런 순서를 봤을 때 정말 뭔가 황당하죠. 좀, 이례적이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독특한 면이 없진 않아요. 호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영남의 현역 의원들을 뭐 이렇게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제 공관위 내부에서 이견도 있었고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의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윤호경 공천을 하겠다라는 의지, 그다음에 윤호경 세력들에 대한 어떤 청산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네. 연락을 끊기 전까지. 근데 이 호남 출신의 공관위원장이 영남 이 현역들, 특히 영남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시도를 하다가 네, 그래서 일단 알려지기로는 그걸로 알려진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언론이 주목하고 큰 사건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문제가 가장 컸기 그랬죠. 때문에. 근데 아마 개인적으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분도 중요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지금 호남 공관위원장 입장에서 명분도 있고 영남의 현역 자치단체장들을 컷오프하는 부분, 이거를 해야 어찌됐든 혁신 공천으로서 내가 이 정치인으로서의 뭐가 그렇네요. 남는데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어찌됐든 이 모양새 공관위원장이 물러나는 문제가 이게 참 보기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 당내에 혁신을 실천할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심위원장도 아니고 공관위원장이 지금 그렇죠. 이렇게 네. 했다라는 것.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었다라는 거고, 복귀하자마자 첫 작품이 지금 김영환. 예, 잘랐다는 거예요. 잘 잘랐어요. 그거. 아니 근데 우리 의원님이 어떤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 잘랐다고 하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까봐 김영환의 최근 모습, 충북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충북지사가 된 모습만 아실까봐 좀 서설을 좀 드리면은, 이분이 조사를 해보면 김문수에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운동권 출신이죠. 그렇죠. 연대 치대 재학 시절에 2차례 학교에서 제적도 되고 그러다가 20개월과 징역도 살았습니다. 나중에 노동운동하다가 시인도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거고, 나중에 정치를 새정치국민회의 발기인으로 고 김근태 전 의원과 참여를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심지어 2001년에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 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당의 옷을 달리해가지고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선거를 치러서 지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아니 많이 이상.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못 하실까봐 지금 제재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 우리 진행자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니 꼭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진짜 그렇다는 시도 잘 거고. 쓰셨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이 공감 못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김영환 지사가 올렸던 페이스북 SNS 글과 오늘 올린 글이 대비가 돼서 참 웃겼는데, 이틀 전만 해도 자기가 목단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얘기만 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 본인 글 중에 한 대목을 네. 소개해드리면은, 오세훈 시장은 네. 공천 신청하시고 당의 결정에 순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틀 전에 글을 썼어요. 오늘 컷오프 됐잖아요. 특정일 정해놓고 면접을 진행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지금. 유권자들이 얼마나 웃길까, 이게 보면. 자기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다릅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잠적한 것도 이상했지만 돌아온 것도 이상했는데 첫 일을 타자로. 컷오프한 것은 아주 잘했어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다는 네. 말씀이고, 그 다음이 지금 대체로 언론 보도 오늘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부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박형준 부산시장 네. 같은 경우도 오늘 그 국힘 공관위가 좀 엄청 시끄러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 지지율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컷오프 시키자라는 그런 일부 공관위원들이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건 너무 강한 반발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 부딪혔던 모양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일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그런 어떤 공관위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박형준 시장도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부산 요런 쪽에 있는 현역 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일단 다 컷오프하거나 교체하는 방침을 아마 세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런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충북지사 컷오프하는 거 좋거든요. 그렇죠. 그럼 유권자들이 느끼기에 그럼 누구를 단수 주냐. 음. 그럼 혁신이라고 느껴야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은 부산 예를 들면 박형준하고 주진우가 입후보였는데 삼선 도전한 박형준을 자르고 주진우를 단수로 올려? 그런 사람들이 야, 이거 혁신 공천이다 박수를 칠까요, 의원님? 아니죠. 그래서 공관위원들도
경선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박수 치죠. 주진우 의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또 한 자리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우리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거의 확정적인데 거기가 하나 비는데 여러 사람이 지금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뭐 조국 네. 이런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던데 주진우 의원 자리도 되면은 하나 아, 또 해운대까지. 네. 그렇잖아요. 아, 그런 상황에서 박수 친다. 네. 주진우 의원은 이 그림을 왠지 안 그리고 있을 것 같은 생각.